서울 여의도 밤 공기는 가을비를 머금은 듯 눅눅했고 방송국의 불빛은 언제나처럼 과장된 밝음으로 피로를 감췄다. 복도 끝 대기실 문 앞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또야? 이번에도 편애래.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곧장 초조한 호기심을 덧칠하고 장난처럼 입에서 입으로 옮겨 붙였다. 소문의 주인공은 한동안 트로트 무대를 휩쓸고 있는 트로트 왕자 김용빈. 그리고 그 소문의 핵심에는 언제나 선배들의 편애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왜 저렇게 챙길까? 뭐가 있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날 이 오래된 수군거림은 뜻밖의 방향으로 궤도를 바꿨다. 우리는 편애라는 단어가 얼마나 서투른 오해였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틈타 어떤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었는지 무대 뒤 장막에서 벌어진 장면들로 차근차근 확인하게 된다. 오후 4시 합주가 끝난 무대 뒤편. 바닥에는 붉은 테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었다. 큐시트에는 가수들의 동선이 초 단위로 박혀 있었다. 선배님, 여기 흰 의자 바닥에 고정핀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요? 이 절 들어갈 때 밀릴 수 있어요. 흰 셔츠에 소매를 걷고 테이프를 들고 선 김용빈이 조심스럽게 스태프에게 말을 건넸다. 그 표정은 과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았다. 무대를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기술로 보는 눈빛이었다. 아까 합주 때 2절 들어가며 선배님 치마 자락이 의자 모서리에 걸렸어요. 이니어가 반 박자 밀렸고요. 무대가 훌륭할 때는 늘 이런 작은 장난이 먼저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의자를 들어 올렸다.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누군가의 노래를 그리고 체면을 지켜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선배 A는 입꼬리를 잠깐 올리더니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툭 3번 튕겼다. 그 셋 박자는 칭찬보다 오래 남는 고마움의 리듬이었다. 이게 뭐야? 선배 B가 의자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붉은 실로 묶인 흰 봉투. 안에는 오래된 무대 사진 한 장과 함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힌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선배님 공연을 봤습니다. 저렇게 숨 쉬듯 노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3절 브릿지에서 선배님 호흡을 돕기 위한 템포 메모를 적어봤습니다. 부족하겠지만 합주실에서 선배님 호흡길이랑 맞춰봤어요. 2분 37초대 들어오는 관악 보이싱은 반톤 아래로 들어가면 선배님 음색이 더 통과하더라고요. 선택은 언제나 선배님의 몫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봉투의 뒷면에는 짧은 사인이 있었다. 용빈 올림. 얘는 참. 선배 B는 애써 무덤덤하게 중얼거렸지만 눈가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뿌듯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의 진동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눈치채지 못한 또 하나의 폴더. 음향팀 컴퓨터 속 무명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는 MRV 서브 트랙, 코러스 가이드, 선배들의 과거 대표 무대 템포 데이터가 소리 없이 쌓여 있었다. 메타데이터의 작성자란에는 KYB라는 이니셜이 빈번히 보였다. 누구든 열어볼 수 있었지만 아무도 굳이 묻지 않았다. 물지 않아도 아는 종류의 배려가 세상에는 존재한다. 소문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첫 번째는 타이밍이다. 누가 위기를 맞았을 때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서 있으면 그 친근함은 금세 편애로 오해되기 쉽다. 두 번째는 증거의 빈틈이다. 무대는 늘 빛나고 빛나는 장면 뒤에는 설계와 수선이 있다. 그러나 설계자의 이름은 크레딧 가장 아래나 아예 어디에도 실리지 않곤 한다. 세 번째는 감정의 이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관심과 칭찬을 다른 누군가가 받을 때 그 빈자리에 자기 감정을 이식한다. 그 이식술은 빠르고 정확해서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느껴진다. 김용빈의 편애 소문은 바로 이 3단계의 교과서적인 과정을 밟으며 조용히 살이 붙였다.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 조명이 한번 꺼지고 다시 켜질 때 드럼 마이크가 미세하게 피크를 찍었다. 베이스의 로우엔드가 과도하게 부풀어 올랐다. 총괄 PD는 모니터를 보며 짧게 욕설을 삼켰다. 8초만 멈춰줘요.
김용빈의 목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들렸다. 8초는 무대에서 연겁의 시간과도 같다. 그러나 그가 부탁한 8초는 고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 8초 동안 그는 드럼 마이크에 부착된 진동 흡수 패드를 살짝 조정했다. 동시에 베이스 앰프와 무대 뒤 패시브 스피커 사이의 간섭각을 몸으로 가려서 잡음의 경로를 끊었다. 됐습니다. 총괄 PD는 순간 그가 가수인지 무대 기술 감독인지 헷갈렸다. 그리고 그 헷갈림이 곧장의 존중으로 변했다. 이유 없는 편애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 8초 동안 완벽히 이해했다. 선배 씨는 무대 전 늘 현관 앞에서 담배 대신 껌을 씹었다. 손이 떨릴 때마다 씹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선배님, 오늘은 껌 대신 물 마실까요? 김용빈이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건넸다. 앞니은 발음에서 마찰이 조금 세게 걸릴 수 있어요.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배운 걸 나누되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선배들의 체면은 지켜졌고 조언은 자연스레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선배 D는 리허설 막바지.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무릎을 굽혔다. 그때 무대 뒤 커튼 사이로 작은 쿠션이 슬며시 들어왔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지도 과장된 메시지가 적혀있지도 않았다. 다만 공연 후 그 쿠션 고마웠다. 고 말했을 때 김용빈은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무대에서 오래. 그게 제 욕심이에요. 선배님이 오래 서 계시면 제가 오래 배울 수 있으니까요. 결국 소문은 카메라 앞에서 폭발했다. 인터뷰 중 선배 E에게 누군가 물었다. 요즘 후배 중에 유독 챙기는 사람이 있는지. 선배 E는 잠깐 웃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남겼다. 챙길 이유가 있는 사람을 챙깁니다. 인터뷰 영상은 단숨에 바이럴을 탔다. 그 후배가 누구냐는 댓글이 쏟아졌다. 많은 시선이 김용빈을 가리켰다. 그날 밤 편애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입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혀끝의 온도가 달랐다. 비난보다는 해석이, 해석보다는 궁금증이 우세했다. 공연이 시작되기 20분 전 보컬 코치가 악보를 뒤집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V3 브릿지 선배이라는 글씨 아래 유리컵 테두리처럼 둥근 연필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새벽까지 누군가 컵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올리며 템포를 몸으로 외운 흔적이었다. 악보 모서리에는 기묘한 메모도 있었다. 선배 2위 숨은 삼박자가 아니라 이 발끝에서 미리 시작한다. 그게 이 노래의 고백이다. 그 문장은 기술적이면서도 시적이었다. 가수들은 종종 음악을 설명하면서 결국 사람을 말한다. 김용빈이 메모를 남길 땐 템포 숫자와 함께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공연 중반, 무대가 뜨겁게 달아오를 즈음, 화면에는 관객들의 사연이 짧게 흘렀다. 그중 유독 박수가 길게 이어진 사연이 있었다. 팬클럽에서 봉사 다녀왔습니다. 어떤 후배 가수가 우리 어르신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서 불러주더군요. 그날 노래가 끝난 뒤 어르신들은 자기 이름을 오래된 별처럼 더듬더듬 되뇌셨어요. 그 별을 다시 찾아준 그 사람. 고맙습니다. 사연의 화자는 김용빈의 팬도 방송국 스태프도 아니었다. 지방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 관객이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는다. 편애가 지나친 건가? 라고 물은 건 대중이 아니라 무대 앞줄에 앉아있는 어르신 선배들이었다는 것을. 선배라는 말은 때로 방송국 대기실이 아니라 관객석에도 존재한다. 무대를 오래 사랑해온 사람들이 바로 선배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한 후배를 아꼈다면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편애일까? 아니면 오래된 예술이 다음 세대로 건네는 인사일까? 휴게실 자동 판매기 앞 종이컵 커피에 김이 올라오던 그 시간. 한 신입 작가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옆에 있던 동기에게 말했다. 사실 편애란 말 내가 처음 썼어. 동기의 눈이 커졌다. 첫 녹화 때 선배들이 용빈 씨를 한 번에 소개하려고 많이 모였잖아. 그 장면을 멋있게 쓰고 싶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선배들 편애. 그렇게 썼지. 그냥 헤드라인용 단어였어. 클릭을 부르는
그 말은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조용히 허탈했다. 한 단어가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그제야 신입 작가도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곧장 노트북을 열었다. 편의 사전적 의미에서 사자를 지우고 편만 남기면 즉 기울어짐이다. 그런데 이 기울어짐은 때로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한 인간의 습관이기도 하다. 그는 새 원고를 썼다. 그리고 그 원고는 곧 한 코너의 내레이션으로 채택됐다. 아무도 없는 합주실에 불이 켜졌다. 벽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겼다. 김용빈은 거울 앞에서 발끝을 디뎠다. 3절 브릿지에서 선배와의 듀엣을 위해 입모양을 바꾸고 호흡을 줄였다 늘렸다. 선배님, 이 구간은 제가 뒤로 살짝 빠질게요. 그 말은 협업의 언어였다. 무대에서 상대가 쏟아질 때 자신은 살짝 움츠러드는 파도의 썰물 같은 역할을 자원하는 언어. 그는 매번 밀물이 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선 무대가 단 한 번도 서로의 빛을 잡아먹지 않았다. 빛은 나눴기 때문에 더 밝아졌다. 그가 귀에서 인이어를 뺄 때 합주실 문이 삐걱 열렸다. 조용히 들어온 선배 B가 말했다. 네가 빠지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앞으로 끌어주는구나.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안도였다. 오래 서 있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무대의 숨구멍을 다시 찾았다는 안도. 공연 막바지, 마지막 합창을 앞두고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무대 뒤에서 총괄 PD가 큐를 잡고 있었다. 합창 들어갑니다. 모두 제자리. 그때 불이 꺼진 무대 위로 작은 빛 하나가 먼저 켜졌다. 그리고 빛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시작됐다.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선배님들의 지난 시간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예정에 없던 멘트였다. 총괄 PD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자막팀은 이미 직감했다. 삽입 자막, 선배님, 감사합니다. 합창이 시작됐다. 선배와 후배, 그리고 객석의 선배들까지 같은 멜로디를 공유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알았다. 편애가 아니라 위에 편하라고 내어주는 사랑. 기대어도 된다고 먼저 자리를 만들어 놓는 사랑. 문법의 위치만 바꾸니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뜻이 됐다. 사랑은 그렇게 문법을 바꾼다.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 선배 C가 소주잔을 기울였다. 처음엔 너를 경계했다. 그는 담백하게 말했다. 요즘 애라면 자기만 빛나고픈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네가 빛을 반사시키는 걸 보고 놀랐다. 거울 같은 후배는 흔치 않아. 김용빈은 웃었다.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오래 서서 많이 비추는 사람. 그 말은 결심 같았고 기도 같았다. 어떤 사람은 선의를 약속으로 끝내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을 구조로 만든다. 그는 후자였다. 그래서 선배들은 그를 아끼는 것과 기대는 것을 동시에 했다. 그 경계는 얇고도 견고했다.